요즘 맨발 걷기가 건강 회복과 각종 질병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 카페와 동호회까지 생겨나면서 단체로 맨발 걷기를 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또한 방방곳곳 맨발 걷기 성지를 돌아다니며 건강을 회복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맨발 걷기 열풍에 힘입어 맨발 걷기를 위한 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축제를 열기도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였고 그 열기를 실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맨발 걷기의 효능을 보도하면서 여러 암이 급속히 호전된 사람,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이 없어진 사람, 중증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이 나아진 사람 등 각종 질병이 나았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맨발 걷기를 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효능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맨발 걷기의 효능과 주의할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선 맨발 걷기의 효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지압에 따른 혈액순환입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고대 중국 의학서적인 황제내경에서는 모든 병은 발에서부터 시작하고 피곤하면 발이 먼저 쇠약해지며 건강을 유지하려면 발부터 보호하고 발을 보호하면 늙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비교적 쉽지 않고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 관리에 조금만 신경을 더 써준다면 우리의 몸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발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발지압입니다. 발에 분포하고 있는 각종 경혈점을 자극하는 발지압과 맨발 걷기는 같은 원리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유산소 운동, 불면증 완화, 체온 상승 효과도 더불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걷고 있지만 야외에서 맨발 걷기를 하는 이유는 지압이론 때문입니다. 지압이론이란 야외에서 흙길을 걸으며 돌멩이, 나무의 뿌리, 나뭇가지 등이 발바닥을 자극하며 우리 몸의 각종 장기에 혈액이 왕성하게 공급되어 신체 기관의 활성화를 돕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이론인데 맨발로 걸으면 웬만한 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에는 접지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접지는 영어로 어싱이라고도 하며 우리의 신체가 지구 지표면과 맞닿으면서 생기는 좋은 신체적 효과를 말합니다. 나무나 동물들은 물론 모든 생명체들은 땅을 맨발로 밟고 살아야 그 생리적 체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통찰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수많은 비감염성 만성 질병들을 포함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데요. 부도체인 고무 밑창을 댄 신발을 신고 절연체인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아스콘 등 포장도로를 걷고 고층 아파트와 빌딩 등에 살면서 1년 365일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즉, 땅과 접지의 차단에 따른 전자의 결핍 현상이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지 이론에 따른 맨발 걷기의 효능 두 번째는 활성산소 제거 효과입니다. 사람은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산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하는데 산소를 쓰고 나면 활성산소라고 하는 산소 찌꺼기가 생깁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대변이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산소는 전자가 두 개씩 쌍을 이루고 있지만 활성산소는 한 개의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하고 이런 활성산소들이 우리 몸을 떠돌면서 여기저기 공격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DNA 변형을 일으켜 암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는 양의 전하를 띠고 땅에는 음의 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있는데 맨발 걷기를 하면 땅에 있는 자유전자가 몸에 올라와 활성산소가 중화된다는 것입니다. 암이나 고혈압 등 현대 문명병의 90%는 활성산소 때문인데 땅을 밟음으로써 활성산소가 중화되니 항산화 작용과 혈액 희석 작용으로 건강 유지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부터 땅의 기운을 얻고 살아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선조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하진 못했지만
이런 접지 효과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맨발 걷기 효능 세 번째, 혈액의 점성 조절 효과입니다. 적혈구의 표면은 전하를 띠는데 서로 응집해서 혈액 속에 각종 단백질과 같이 엉키면 혈액의 점도가 끈끈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접지 효과는 이러한 혈액의 점성을 묽게 한다는 연구 발표도 있는데요. 우리 몸의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겨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러한 혈전은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면 혈액 속 세포끼리 밀어내는 힘이 활성화되면서 혈액이 묽어진다고 합니다. 점성이 끈적해져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 혈압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는데 크게 효과가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걸었을 때와 맨발로 걸었을 때의 운동 전후 혈압 차이도 크다고 하는데요. 모 방송에 출연한 실험자는 신발을 신고 걸었을 때는 혈압이 1에서 2밖에 안 떨어졌지만 신발을 벗고 걸었을 때는 혈압이 5에서 15 단위로 뚝뚝 떨어졌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들은 땅과 접지를 함으로써 우리 몸과 땅의 전자 교환이 일어나고 전압 수치를 측정해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우리가 신발을 신고 걸을 때 우리 몸에 흐르는 전압은 약 300mV이지만 맨발로 땅을 밟으면 0mV로 측정됩니다. 땅이라고 해서 아무 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무를 밟을 때, 아스팔트를 밟을 때, 마룻바닥을 밟을 때 전압 측정 효과는 모두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중 가장 좋은 것은 황토이며 모래와 흙 같은 자연의 땅입니다. 향토적이고 정감 있는 단어인 황토길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기도 하는 좋은 길인 것입니다. 맨발 걷기 효능 네 번째, 우울증 완화와 수면 개선 효과입니다. 맨발로 해변 모래사장을 밟을 때 발가락 사이로 감기는 모래와 진흙의 포근한 감각을 기억하시나요? 맨발 걷기 자체가 우리 몸의 스트레스와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숲의 풍경을 보면서 흙 냄새를 맡고 흙과 작은 자갈 위를 맨발로 걸으면 시각, 후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기관이 자극받아 불안감과 우울함 등이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흙 속의 지오스민은 숲속 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처럼 심리적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맑은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도 촉진되어 우울증을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개선되니 잠도 잘 잘 수 있겠죠. 하지만 잠을 잘 잘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수면장애가 있는 12명의 사람들에게 8주간 맨발 걷기를 하게 한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호르몬이 야간 수면 중에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밤 시간에 코티솔 수치가 감소하고 코티솔 호르몬 분비가 24시간 주기 리듬에 자연적으로 맞춰지면 수면제를 먹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맨발 걷기의 효능 다섯 번째, 염증 치료와 통증 완화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는 동안 직접적인 땅과의 피부 접촉은 통증을 줄이고 호중구와 림프구 수를 변화시켜 염증 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흙 속에 사는 유기체와 접촉하면서 백혈구 농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맨발 걷기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강력한 천연 항염증제의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맨발 걷기와 통증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차의과대학에서 65세 이상의 허리 통증이 있는 32명의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맨발로 또 한 그룹은 운동화를 신고 4주에 걸쳐 하루에 30분씩 주 3회 모래사장을 걷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운동화를 신고 걸은 그룹보다 맨발로 걸은 사람들의 허리 통증이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사이에선 생리통 완화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먹는 진통제와 다르게 부작용이 없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맨발 걷기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우리 몸의 염증이 치유되며 통증도 완화된다면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근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성인병과 허리와 무릎 등 근골격계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맨발 걷기의 효능은 하루만 해도 잠이 잘 오는 걸 느낄 수 있고 질병 치유 효과는 개인마다 시간이 달랐지만 몇 개월 만에 효능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체지방량, 골격근량,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당화혈색소, NK세포 활성도, 항산화 능력 등 여러 측정에서도 놀랍게 개선된 모습을 보여
실험에 참여했던 의사들도 예상은 했었지만 눈으로 보니 정말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특별히 걷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질병에서 운동을 하라고 권해주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걸으라고 하는데요. 몸에 좋은 걷기를 맨발로 한다면 시너지가 커서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암이 나았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허리와 무릎 관절 통증이 사라졌다, 잘 걷지 못하다가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뇌경색으로 거동과 말을 잘 못하다가 상당히 호전되었다 등 여러 좋은 후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맨발 걷기, 이제 그 주의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맨발 걷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반드시 적응 기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발만 신고 다녔다면 발의 근육량도 적은 상태이고 발을 보호하는 지방층이나 피부도 얇아진 상태일 겁니다.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거운 역기를 들면 다칠 수 있듯이 발이 땅에 익숙치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맨발로 만보 걷기를 한다든지 산길을 걷는다든지 하면 다치거나 족저근막염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으니 처음에는 부드러운 흙길에서 시작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운동량을 늘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는 운동 후 마무리가 중요한데요. 운동이 끝난 후에는 발을 깨끗하게 씻고 가능하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마사지를 해주고 피로를 풀어주면 좋습니다. 발바닥이 거칠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습 로션을 발라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걸으면서 나도 모르게 발에 상처가 났을 수도 있으니 발에 상처난 곳은 없는지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잔디밭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잔디밭에서 걸을 때 쯔쯔가무시병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쯔쯔가무시병은 풀에 붙어있는 털 진드기 유충에 물려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질환인데요. 1에서 2주의 잠복기를 거쳐 고혈, 오한, 두통의 증상을 나타내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중추신경계 감염까지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 할 때 가장 큰 리스크는 땅에 떨어진 금속물이나 쓰레기를 모르고 밟았다가 파상풍에 걸릴 수 있다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산책로가 아니라 산길이나 숲길 같은 공간도 다양하게 걸어 다니실 분들은 파상풍 주사를 미리 접종하실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맨발 걷기의 효능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미 맨발 걷기로 건강을 찾으신 분이나 좋은 효과를 보신 분은 댓글로 이야기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